어머? 안녕하세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소개하는 어머의 다니엘, 그리고 콜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키보드를 한번 얘기해 볼 건데, 각자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를 2개씩 들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그렇죠. 근데 키보드에 대한 취향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기계식 키보드를 좀 수집을 하는 편이고. 기계식 키보드 근데 왜 써요? 나 진짜 전부터 궁금했어. 왜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 거죠? 그 시끄러운 걸? 그 소음 덩어리를? 그래서 쓰는 겁니다. 타이핑 할 때마다 그 느껴지는 그 소리들, 아니, 너무 요란법적해. 이런 간지러운 소리들. 제가 요즘에 일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키보드를 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쵸? 안 너무 들리죠? 속상해. 왜죠? 들으려고 샀는데 타이핑을 하면서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정도로 소리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제 기계식 키보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소리를 들으려고도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타이핑하는 맛, 누르는 맛이 있거든요. 타건감이라고 하는 그쵸. 쫄깃함? 네, 타건감, 타건음 이런 것들 때문에 쓰시는 거고,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는 분은 타이핑하는 맛도 있지만 약간 수집하는 취미로도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쓰세요. 콜렉터가 되는 그런 재미가 있다. 그렇지. 수집하는 용도로도 많이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는 거,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계식 키보드의 종류는 크게 이제 2개의 패턴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스위치의 종류, 그리고 하나는 스위치의 회사. 그 종류는 크게 뭐 클릭, 넌클릭, 리니어 이렇게 있고, 클릭은 좀 시끄러운 편, 넌클릭은 조금 더 조용한 편, 그리고 리니어는 그것보다 조금 더 조용한 편. 그래서 차차차차차 하는 소리는 이제 청축이라고 해서 클릭음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달각달각 하는 이런 소리는 이제 넌클릭. 이것보다 조금 더 조용한 게 이제 리니어.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는 아닌데,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무접점 키보드라고 있어요. 접점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기계식 키보드는 아닌데, 무접점 키보드라고 해서 기계식 키보드처럼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수집을 하는데, 무접점 키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조용한 거. 그럼 무접점 키보드는 무소음 키보드처럼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건가요? 소리가 안 나진 않고 달각달각하는 되게 조용한 소리가. 바꿔드려야겠어요. 아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바로 옆에 붙어서 또 있다 보니까 이게 거슬려. 그래서 너는 무슨 키보드를 쓰지? 저도 키보드 취향이 확고한데, 일단 저는 기계식 키보드처럼 시끄러운 키보드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펜타그리드 방식이라고 하죠. 펜타그래프. 죄송해요 그거 네, 펜타그래프 방식이라고 표현이 되죠 여러분. 키보드 자체가 낮고 좀 조용한, 그렇게 소음이 없는 키보드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이제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가위식 키보드라고도 하고, 노트북 키보드처럼 이제 얇은, 소음이 적고 이렇게 눌리는 듯 많은 듯한 그런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기계식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괜찮은 거, 이쁜 거, 가성비 그런 것들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가 뭐예요? 지금 제가 2개의 키보드를 가져왔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로지텍사에서 나온 크래프트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을 구입한 지는 한 3년 반 전 정도?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입을 했어요. 디자이너 키보드로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자, 두 번째로는 애플사의 매직 키보드 2 버전 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맥을 쓴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한 7개월 정도 됐죠. 그러니까 맥을 쓰자마자 애플 키보드, 매직 키보드를 산 거지. 모든 건 풀세트로 갖춰야 시작하는 그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계식 키보드 2개를 쓰는데, 이거는 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큐닉스 F96이라는 제품을 쓰고요. 서브 키보드로는 안내 프로 2라는 제품을 씁니다.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확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타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LED 뽕이라고 하는 LED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것들에 이제 매료돼서 쓰시는 분들도 많게 되는데, 그럼 메인 키보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 네, 일단은 제가 3년 정도 사용한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이제 크리에이터를 위한 최고의 키보드다, 이제 당신의 디자인 실력과 아이디어에 날개를 달아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홀린 거죠. 당연히 이제 광고 카피라는 건 저희가 알고 있지만 너무 끌려서 출시와 동시에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인데 이게 디자이너만을 위해서 나왔다. 저는 디자이너를 위한이라는 게 앞에만 붙으면 바로 살 겁니다. 이게 특징이 이제 크라운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네, 저 크라운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안 쓰던데. 사실 이 크래프트를 사는 이유는 이 상단에 있는 다이얼 때문이라고 또
자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크라운으로 사실 로지텍이 크리에이터들한테 마케팅을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제일 높았어요. 또 여러분 로지텍 공홈에 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그냥 기깔 나거든요. 이거 하나 돌려가지고 사진 편집하고 터치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딱 두 가지인데요. 모니터 밝기와 음량 조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것 때문에 한 7, 8만 원이 더 비쌀 텐데 사실 저는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기타 사진 보정,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이 디자이너 키보드라는 이름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이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트는 출시 가격이 거의 20만원 중반대였어요. 사실 키보드에 20만원 중반을 쓴다? 결코 가성비 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기준에도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 키보드였는데 확실히 그만큼 돈값을 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일단 이 크라운이라고 불리는 다이얼이 위치한 상단바는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키 주변 부분은 고급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키의 중간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파여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키캡에 손가락이 닿을 때 이제 착 감기는 듯한 그런 좋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키캡에 오염 방지 처리도 꽤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 4년이나 썼는데 글자가 지워졌다거나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네. 이게 굉장히 3년 동안 쉬지 않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받아봤을 때 언박싱 하는 맛이 났던 그런 키보드예요. 이걸 받았을 당시에는 너무 이게 높이감이 낮아서 불편했어요. 내가 이 펜타그래프를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낮아서. 저도 처음에는 이 높이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또 손목이 너무 꺾이지 않는 자세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도 좋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서 또 좋아졌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사람마다 사실 선호하는 키보드의 높이나 기울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20만원 중후반이나 하는 이 키보드가 높이 조절 기능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제 높은 기계식 키보드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손목 받침대를 꼭 씁니다. 손목 받침대는 여러분 특히나 이렇게 높이가 있는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일단 이 로지텍 크래프트는 봤을 때도 견고해 보이는 그만큼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단 좋은 말로 표현하면 고급스럽고 나쁜 말로는 휴대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여기는 탱키가 오른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길이도 길고 굉장히 무거워요. 혹시라도 내가 외부에서도 작업할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래프트는 아예 맞지 않는 선택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풀배열 키보드들은 그냥 놓고 쓴다고 봐야지. 네. 하지만 사무실이나 집에 이제 한 공간에 두고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다니엘의 기계식 키보드를 비난하면서 시끄러운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지텍 크래프트의 경우는 가위형 그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로 일단 키압이 낮고 저소음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 키압이 낮다라는 표현은 비교적 적은 힘을 들여서 타이핑을 해도 잘 인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키압이 낮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키압이 높은 걸 그리고 내가 눌렀다는 피드백이 정확하게 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일단은 아까 제가 클릭, 넌클릭, 리니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니어는 이 피드백이 없어요. 딸깍 눌리는 그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스위치는 이제 키캡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나는 거지 스위치가 눌리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클릭과 넌클릭은 스위치를 누르는 느낌이 손끝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클릭과 넌클릭을 좀 더 선호합니다. 눌리는 느낌이 확실한 걸 선호한다는. 그렇죠. 내가 눌렀다는 피드백이 확 와야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일단 이쪽에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살짝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여 있어요. 이 각 키캡 위에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 키보드로 옮기고 오타가 나는 확률이 좀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딱 그리고 기분 좋을 정도로 경쾌한 타공감이 느껴지고 손목에서 느껴지는 피로감도 그 이전보다 확실히 덜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지텍 키보드들 요새 나오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맥이랑 윈도우가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를 위한 거니까 아무래도 맥에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엄청 키보드에 꽤 돈을 투자하신 분들도 OS를 바꾸게 되면은 다시 새로운 OS에 맞는 키보드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제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맥과 윈도우를 동시 호환하고 있는 방식의 배열이기 때문에 맥과 윈도우 유저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이런 키보드들 많이 사용을 하지. 이걸 구입했을 당시는 저는 윈도우 컴퓨터를 이용하는 유저였고, 한 번도 제가 맥을 이용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얘가 맥을 사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맥을 왜 쓰는지 모르겠다고 욕을 하고 다녔는데, 저는 그건 사실 약간 허세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완전 윈도우 빠였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키보드를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게이드 맥도 잘 호환이 되는 키보드로. 그렇지. 그리고 7개월인가 8개월 전에 샀다고 했는데 그때가 M1 맥북이 출시한 전날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구입하고 다음날에 M1 맥북이 나왔습니다. 사자마자 M1이 출시돼가지고 되게 호구 같은 짓을 했다. 속상하네요. 그래서 이번엔 제 메인 키보드를 얘기를 드리면, 녹차라떼 같은. 이게 원래 키캡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제가 키캡을 바꿔서 쓰고 있는데, 이제 아이큐닉스의 제품들이 키의 색깔을 이쁘게 뽑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진짜 컬러가 예뻐요. 기계식 키보드는 스위치가 다 같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어요, 스위치가. 그래서 키캡을 다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캡으로 이제 다 바꿀 수가 있다. 이거 완전 DIY네. 네, 그런 이제 꾸미는 맛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얘를 제가 메인 키보드로 구매를 한 이유는, 저는 이제 숫자 키를 꼭 10키를 써요. 그 10키가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좀 작고 예쁜 제품이 없나 찾아다니다가 이 제품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이 이제 LED도 있고 이렇게 풀배열이면서도 블루투스가 돼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저희 둘 다 탱키가 우측에 있는 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메인 키보드로. 근데 이거보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더 앙증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치. 이제 중간에 방향키랑 딜리트 키 뭐 이런 키들이 배열을 이제 완전히 압축시켜가지고 풀배열 키보드들보다 좀 작습니다. 사이즈는 작으면서 이렇게 다 들어간 제품 찾다 보니까 얘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산 물건들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일하는 맛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세컨 키보드를 얘기를 드리면, 세컨 키보드는 좀 더 작죠. 이제 안내 프로2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거 처음에 장난감인 줄 알았잖아요. 귀엽게 생겨서. 네, 너무 알사탕처럼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들고 다니려고 샀어요. 들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니요, 가방 속에 항상 넣고 다녀요. 아이패드 쓸 때 보통 씁니다. 그건 좋다. 근데 이게 단점이 방향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네요? 방향키도 없고, 그럼 어떡해요? 위에 이제 F1 키 뭐 이런 것들도 없고, 펑션이랑 조합해서 쓰면 돼요. 방향키는요? 펑션 키를 누르면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시프트랑 펑션 1, 펑션 2 이제 컨트롤, 얘가 방향 키가 되고, 그리고 왼쪽에 이 캡스락 키 있잖아요. 이게 또 펑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WASD를 누르면 방향 키가 됩니다. 정말 극혐이네요. 새로운 조작을 배워야 되나요? 그런 분들은 안 쓰시면 돼요. 이 제품이 이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귀여워서. 그리고 얘도 방향키가 있는데, 아무래도 방향키가 독립돼 있지 않다 보니까 오타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방향키가 여기 있고 0키가 여기 있거든요. 0을 자꾸 눌러. 어머.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세컨 키보드는 지금 매직 키보드를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이 크래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얘를 샀을 때 놀랐던 건 정말 가볍다. 아까 크래프트도 원래 사용하던 거에 비해서 낮아서 놀랐다고 했는데 얘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정말 너무 낮고 그래서 처음에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아무튼 낮았는데도 지금 뭐 잘 적응하고 있다. 아 그리고 그거 있어요. 이 크래프트를 사용할 때는 약간의 연결이 불안정한 때가 있었어요. 약간 페어링이 끊긴다든지 좀 그런 거 있었는데 제가 맥북과 이 애플 매직 키보드 2를 같이 쓸 때는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없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동성이 안정적이어서 그런지 한 번도 페어링 문제는 없었다. 네, 그 근데 정도. 그 매직 키보드가 아이패드랑 아이폰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요? 멀티 페어링은 안 되는 걸로 된다. 알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로지텍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세대를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두 개 다 멀티 페어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썼다가 아이패드에서 썼다가 노트북에서 썼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그리고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 특유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로지 옵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진짜 많은 커스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지 옵션을 쓰기 위해서 뭐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마우스는 로지 옵션이 있으면 완벽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키보드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너무 실제로 저희가 쓰고 사랑하고 있는 키보드들, 실제로 쓰고 있는 키보드 덕질을 한다 그러면 보통 기계식 키보드들만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컨텐츠도 기다려보시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